자, 대전의 국가수리과학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님스인데, 여기 김현민 소장님 모시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 오후 식사하시고 잠이 한참 오실 시간인데 그것도 바로 수학 수업을 시작한다 이러면 많은 분들이 사실 긴장을 많이 하실 건데 예, 재미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 강의 이후에 멋있는 강의들이 많으니까 지금부터 30분 동안은 조금 휴식을 취한다 생각하시고 또 특히 수학 얘기 들으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까? 약간 거기다가 이제 보통 우리가 외국 나가서 영어로 강의할 때 가장 힘든 게 한국 분들이 많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 앞에서 한국 사람이 영어로 강의할 때.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수리과학 연구소에 박사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수학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역시 또 그 문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조금 너무 수학적인 얘기보다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수학이 왜 필요한지, 왜 수학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가볍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의 강의들이 전부 그 휴식 시간이 없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일찍 마쳐서 여러분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그렇게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이렇게 밑에 보면 소속을 여러 군데를 해놨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이 세 군데에 다 소속이 되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 있었고 부산대학교는 휴직을 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산업수학센터, 부산대학교 안에 있는 산업수학센터는 이전에는 센터장으로 있다가 지금은 참여연구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세 군데에 다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걸 자랑하려고 이렇게 세 개 다 로고를 넣었습니다. 참 골치 아픈 단어들만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기 4차 산업혁명, 참 골치 아픈 얘기입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거기에 저는 가장 골치 아픈 수학 얘기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어떻습니까? 우리 수학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강의가 재미없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 단어를 적으면 저거 뜻이 뭐지? 소위 얘기하는 정의가 뭔지 이걸 항상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부터 거꾸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수학의 정의는 뭐죠? 예, 제가 하겠습니다. 네. 예. 사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에 오셔서도 아마 이 관련된 학과에 가셨으면 수학을 다 공부를 하셨을 건데 제가 수학이 뭐지?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수학과 학생들한테도 제가 묻습니다. What is mathematics? 여기에 대한 정답을 누가 말씀해 주실 수 있지? 뭔지도 모르는데 나의 인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부모님의 돈도 많이 뺏었죠. 월급에서 많은 부분을 학원 선생님한테 갖다 줬습니다. 근데 이게 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물며 어디에 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저 돈과 시간과 노력만 투자한 거지. 그러면 최소한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보셨어야 돼요. 이 검색은 오래전에 나왔던 결과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오래전에 네이버 사전에 수학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걸 읽고 나시면 내가 꼭 수학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엄청난 문제에 도착을 합니다. 들어가면 보통은 우리는 수학이라는 단어를 무슨 뜻인지 알려고 들어갔는데 실제로 들어가서는 찾아볼 단어가 더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대수학이 뭔지, 기하학이 뭔지, 해석학이 뭔지 찾아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나쁜 설명입니다. 내가 뭔가를 몰라서 물었는데
더 어려운 단어로 설명해 버립니다. 이게 보통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누군가가 친구가 내한테 뭘 물었습니다. 그러면 뭔가 다른 얘기를 막 합니다. 더 이상한 그 주제와 벗어난 얘기를 막 던집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질문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네이버 사전에 얘기를 한 이유는 수학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려운 단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내가 모른다는 것을 숨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고민들을 수학자들이 직접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된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좀 더 수학에 가까운 정의를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보시면 여전히 많은 얘기들이 수학이 뭔지보다는 수학은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가 이 고민과 함께 출발한 학문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수학은 우리가 왜 인류가 살아가야 하는가의 고민과 같이 출발을 했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이거지. 그러면서 또 수학이 뭔가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지만 결국 우리한테 좋은 정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한때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수학을 필수로 배우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영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학문들을 나열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는 필수 과목을 국영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는 과목은 그 나라 말이 없는 국가에서는 국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 말을. 왜냐하면 국어라는 게 없으니까. 영어, 전 세계에서 다 영어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만 가도 여러 지역에서 영어를 가르치지 않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유일하게 필수 과목은 사실은 국가와 인종과 모든 걸 떠나서 mathematics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수학 공부를 하신 여러분들이 수학을 한번 딱 쳐다보시면 수학자 중에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있습니까? 황제가 되신 분이 있습니까? 수학자가 큰 돈을 번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왜 수학을 필수 과목으로 넣어놨겠습니까? 수학은 어렵다. 이 얘기는 수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천재들조차도 수학이 쉽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보시는 것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좋아했던 학문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인류가 필수 과목으로 계속 가져왔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조금 더 왜 수학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사실은 19세기 이렇게 넘어오면서는 수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수학은 과학의 언어다.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예.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특히 우리가 과학의 언어라고 하면서 예를 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인터스텔라, 바로 블랙홀. 이해되십니까? 그게 믿기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블랙홀이 진짜 있다는 게 믿기냐? 거기 갔다 오면 나는 갔다 오는 게 20년 걸렸는데 여기서는 50년이 흘러서 지구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이가 젊다. 이게 믿기냐? 다들 믿는다 그럽니다. 왜냐고 물으면 아인슈타인 천재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했을 거다.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거짓말은 누가 합니까? 천재들이 해야 속습니다. 그럼 그것도 믿을 수 없는데 왜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믿지? 이게 과학의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게 오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고도 다들 믿고 있다 이거죠. 그럼 이게 수학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학은 과연 과학을 하는 사람만 하면 되느냐? 이런 생각을 또 가져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학이 과학과 연결을 시켰다.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사실은 되어져 왔습니다. 가우스 같은 경우에도 수학은 과학의 퀸이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혹시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안 드십니까? 왜 퀸이라고 했겠습니까? 킹이라고 안 하고.
그지? 뭐 킹을 그러면 다른 사이언스 중에서 어떤 뭐 케미스트리에 주겠습니까? 피직스에 주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왜 뭐 지금 같으면 예 인공지능에 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왜 킹이라고 하지 않고 퀸이라고 했느냐? 예,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편견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시대만 하더라도 여성은 아름다움 이런 거 요즘은 그런 얘기도 사실은 연관해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뭐 아름다움이 꼭 여성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퀸이라는 건 매스매틱스는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킹보다는 킹이라고 가우스가 했지 않냐 뭐 이렇게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과학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그러면 문과 학생들은 수학을 배우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학이면 결국 과학을 전공할 학생들한테만 가르치면 되지 왜 그렇게 힘들게 모든 학생들한테 수학을 하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요즘 강조하고 있는 수학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네이버 사진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 모든 학문의 기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수학이 처음 태생할 때 이름을 매스매틱스라고 지을 때부터 저 뜻을 가지고 지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학과 함께 가장 오래되고 진행되어 왔고 산업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건 지금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지. 아직은 모릅니다. 4차 산업 제가 더 이제 수학을 4차 산업혁명과 어떻게든 연계시켜 보려고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을 하면 배고프다. 이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올해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다른 나라에서 인정을 한 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다른 선진국들과 좀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합니다만 미국에서 한번 연봉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직업별로. 1위가 어디냐? 석유공학 전공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석유공학은 연봉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땅에 있는 거 검은 액체 팔아 그냥 판에서 팔면 큰 돈 되니까 얼마나 쉽게 돈을 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종사하는 분들한테 돈을 많이 나눠줬겠죠. 두 번째가 뭐냐? 약학입니다. 즉 신약 개발하고 하면 뭐 이번에 코비드 우리 보면서 실제로 느껴봤지 않습니까? 3위가 수학입니다. 이게 와닿습니까? 수학을 전공한 자가 미국에서의 연봉 평균, 수학 전공한 사람들의 모든 연봉을 조사해 보니까 세 번째들. 오랫동안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 실제로 직업을 조사를 해보면 미국에서 수학을 전공한 직업 선호도 무척 최소한 1에서 5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연봉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한 예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뭐 많이 받는 사람 2조까지 받는 사람이 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까지 왔다 갔지 않습니까? 우리 세계 수학자 대회 할 때 자기 개인 전용 비행기 타고 왔다 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은 약간 숨겨져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수학자가 아니라 금융에 관련된 수학자들이 연봉을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수학자 전체가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한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수학자들이 월가에 가서 돈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80년대, 90년대, 2000년 이럴 때는 실제 수학자들이 인기가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는 금융권으로 취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금융권에 가려면 수학 공부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제는 그렇지 않고 수학이 없으면 망하는 기업, 수학을 홀대해서 망하는 기업들이 생겨났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한번 소개해보고자 했던 요 수학 관련된 기사들 중에서 이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금융뿐만 아니라 이제 약간 뭐 3D 프린트, 웨어러블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한다는 건 4차 산업과 제가 묶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수학을. 근데 여기에 우리가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질문해 보면 누구나 모든 분들이 사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학 능력은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어디까지? 수능 시험 칠 때까지. 그때까지의 우리나라의 학생의 수학 능력은 전 세계 탑입니다. 제가 그 한 예를 직접 실험해 봤는데요. 제가 부산대학교에 있을 때 부산대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수학 시험 문제, 캘큘러스 미적분학 시험 문제를 MIT 문제를 그대로 몇 년도에 MIT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라고 똑같이 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서 학생들이 잘 푸는지 안 푸는지 검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잘 풉니다. 즉 수능을 쳐서 그 이후에 얼마 동안은 충분히 어느 나라의 학생들과 경쟁해도 우리 학생들이 지지 않을 만한 수학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MIT 전 세계에서 제일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대학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못지않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학이 이렇게 국가별로 등급을 나눠놨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수학의 등급에서는 아직 최고의 등급인 5등급, 즉 선진국에 가 있지 않습니다. 4등급에 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려고 하느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수학 강한 나라가 경제를 지배한다.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경제를 지배해서 수학에 투자를 많이 한 걸까요? 이렇게 역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수학은 역사적으로 계속 가져왔던 학문이기 때문에 중간에 인공지능처럼 툭 세상에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수학은 사실은 수학을 잘하는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된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학을 강하게 고3까지만 갖춰놔 놓고 이 수학을 어디로 보냈느냐, 어디로 가 있느냐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했다면, 우리가 어쨌든 못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투자하기 쉽지 않습니다. AI에도 투자해야 되고 요소수에도 투자해야 되고 맞지 않습니까? 2차 전지도 해야 되고 갑자기 수학에 돈을 따로 빼서 투자하기는 쉽지 않지만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수학을 잘하고 있단 말입니다. 잘했단 말입니다. 이걸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가져갈 거냐 이 고민을 한번 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제가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자, 산업혁명, 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4차 산업혁명과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주 재밌는 차이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요, 이렇게 어렵게 쭉 설명을 해놨지만 아주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이후 세대들이 그때가 1차 산업혁명이었구나. 가만 보니까 그 시절에 2차 산업혁명이 있었구나.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래 맞아. 그때가 3차 산업혁명이라 하면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보고 지금 4차 산업혁명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실은 가장 현격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세상이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과거를 평가할 새가 없는 겁니다. 미래를 보고 달려가고 혁명과 같이 내가 지칭하면서 바로 혁명을 같이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또 다른 그런 기다리고 우리가 지켜볼 수 없이 함께 달려가야 하는 혁명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딱 쓰이는 게 바로 인공지능 빅데이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 빅데이터는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얘기를 다뤄야 된다 하는 거에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앞에 우리 레트리 부원장님께서 AI가 발전했을 때의 명암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 지금 버스 전용 차선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인버스는 빨리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용 차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지금 중학생입니다. 나는 버스를 타면서
매번 나의 희망은 버스 기사가 되는 겁니다. 괜찮은 직업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데려다 준다. 이런 욕구를 가진 학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실제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 자, 무인 자동차 들어왔고 전용 차선이 있습니다. 그분들 다 잘려야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화두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꼭 해야 됩니까? 일자리가 AI 관련된 일자리는 많이 늘 거라고 했지만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혁명을 왜 해야 되죠? 우리 인류가 살아가면서 내가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더 많아져야지 그것이 줄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왜 혁명을 해야 하죠? 라는 질문을 4차 산업혁명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3차 산업혁명 뭐 이런 데서는 다 대량 생산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일자리는 늘어난다고 본 거였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이런 지금 딜레마에 빠져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조금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 버스 기사 선생님을 자르는 게 아니고요. 무인 시스템이 운전을 하되 이분은 정류소에 서면 먼저 내려서 오토바이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고 사람을 내리게 하고 혹시 불편하신 분이 타실 때 끝까지 자리에 모시고 앉고 자기가 운전석에 가서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분은 운전할 때 그 많은 스트레스 덜 받고 오히려 고객을 위해서 열심히 애쓸 수 있고 그리고 고객이 아무도 없을 때는 뭐 하시면 됩니까? 유튜브 보시면 되는 거죠. 운전하시면서도.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술로만 보고 자본의 이익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일자리가 나의 일이 훨씬 더 의미 있고 또 뭡니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본다면 실제로 일자리를 많이 줄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무조건 이익 관점에서만 놓고 보지 말고.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꼭 해야 되는 거 맞지? 예.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에 많은 사람들이 핵심 기술은 수학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음 자료에 보시면 예, 4차 산업혁명에서 소위 얘기하고 있는 빅데이터, 핀테크, 3월 인터넷, 3D, 인공지능, 무인 자동차 여기에서 개괄적으로 이런 수학은 다 쓰인다. 이건 저희 수학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예.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쪽에서 이런 수학들이 쓰인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급 수학까지 틀림없이 해야 된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큰 하나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수학자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수학자들은 뭐가 있느냐?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수학자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뉴턴 이런 분들은 엄청난 수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인전에 보면 뉴턴이 성격이 개팍했다. 하지만 우리 뉴턴 존경하지 않습니까? 즉 나는 수학만 잘하면 되지 다른 거에 별 관심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4차 산업혁명에 가서는 이러한 학문들을 그런 기술들과 융합을 시키려고 하니까 수학자들한테 이런 역량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수학자들은 수학적 능력은 뛰어납니다. 근데 커뮤니케이션 스킬하고 유연성이 부족한 거. 남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수학자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이 두 가지를 갖추려고 합니다. 근데 그럼 수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고 유연하고 잘 대처하고 여러 가지 다른 학문을 했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에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역할을 하려고 들어가 보니 수학이 필요합니다. 수학을 그때 배우려고 하면 늦다. 그래서 수학은 사실은 조기에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 무엇인가를
하고 가려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대학에서는 수학의 부전공은 필수다. 어느 과를 가든 무조건 부전공으로 수학을 해야만 사실은 글로벌에서 경쟁을 해서 내가 사실은 우리 한국 안에서 경쟁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외국의 선진국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도구가 바로 수학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수학 전공자가 가는 직업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미국 산업응용수학회에서 나온 사이트에서 다 수학을 전공하면 이런 직업에서 선호한다. 근데 수학은 어렵기 때문에 잘 안 하려 합니다. 미국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수학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학을 이미 잘했지 않습니까? 이것만 잘 유지하면 내가 택할 수 있는 직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수학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고대 그리스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수학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른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수학은 오래전부터 수학자들이 실제 이 세상에 많이 응용해 왔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아르키메데스. 아르키메데스는 수학을 가지고 엄청나게 응용을 많이 한 거죠. 이런 수학자, 그 다음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은 수학자가 누구냐? 바로 4차 산업혁명 AI의 키를 가지고 있는 알란 튜닝입니다. 알란 튜닝. 이분은 전자 컴퓨터 이쪽 전공하시는 분은 튜닝 머신 이러면 뭐 거의 그 최고의 레벨을 치는 어쩌면 뭐 수학에서의 그 뉴턴 정도가 될 만큼 인정을 받는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분 뭐 하신 분이냐면 수학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게 제가 제일 이제 이 순간에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같은 매트릭스 행렬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즉 앞에서도 아마 그 앞 시간에 본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 행렬이 필수다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여기에는 매트릭스 전공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매트릭스를 전공하신 분인데 바로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 컴퓨터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고 인공지능의 아버지 여러 명을 우리가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분을 거의 매번 인공지능의 아버지 한 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 근데 이분은 사실은 그 당시에 성소수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충분히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정체성의 문제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 치료 이런 걸 받다 보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결국 사과에 청산가리를 발라서 먹고 자살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죠. 근데 영국이 이런 결정을 합니다. 영국이 이제 여러분들 영국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국의 파운드 지폐에는 전부 여왕 얼굴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위인들 얼굴을 넣기로 시작한 거죠. 그러면 자 5파운드짜리, 10파운드짜리, 20파운드짜리에 누구 얼굴 넣을까? 얼마나 논란이 많았겠습니까? 제일 큰 50파운드에 누가 들어갔느냐? 바로 알란 튜닝이 들어갔습니다. 알란 튜닝, 앞에 하나, 바로 이 알란 튜닝이 들어갔죠. 우리 같으면 자살을 했고,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고, 물론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독일과 전쟁을 했을 당시에 암호 해독기를 개발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신 분은 맞습니다만, 사실은, 그리고 또, 좀 현대 사람이지 않습니까? 영국으로 치면, 섹스피어 있죠. 뉴턴 있죠. 처칠 있죠. 이런 사람을 다 제끼고 바로 50파운드 지폐에 이 사람 얼굴을 넣었다. 그건 바로 뭐냐?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영국이 이제 뭘 알았느냐? 전 세계를 주도할 기술은 AI다. 근데 이 AI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영국 사람 알란 튜닝이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저는 가장 큰 지폐에 넣은 게 아니냐. 그 정도로 이제 AI가 전 세계 기술이 될 것이고 바로 그 AI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핵심인 사람이 알란 튜닝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면요. 이 AI의 아버지가 수학자이기 때문에 AI를 개발할 때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수학자 말을 잘 듣게 만들거든요. 즉 AI를 잘하려면 수학을 해서
수학의 언어로 얘기해야만 AI가 잘 받아들입니다. 거기에다가 AI는요, 어떤 문제점에 우리 AI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기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 못 이기느냐? 다른 것 떠나서 이 친구는 밥도 안 먹습니다. 잠도 안 잡니다. 전기만 꼽아놓으면 내 공부만 합니다. 그게 머신러닝 아닙니까? 우리는 영화도 봐야 되고 또는 뭐 이성도 만나봐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잠도 자야 되고. 근데 얘는 계속 공부만 합니다. 그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럼 AI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AI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AI한테 할 일을 자꾸 우리가 시키면 됩니다. 일을 시키는 사람은 누가 시킵니까? 우리가 시킵니다. 근데 일을 시킬 때 어떤 언어로 시켜야 된다는 겁니까? 수학적 언어로 바꿔서 시켜야 AI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AI 시대에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AI한테 시킬 일을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AI한테 이거 시켜보십시오. 안 된다 아닙니까? 인간이 왜 살아야 되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AI 답을 못합니다. 수학적으로 바꾸어서 AI한테 명령을 줘야 된다. 그게 바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줘야 된다. 그게 바로 수학의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4차 산업혁명에서의 최고의 능력자는 누가 될 것이다? 수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의 능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수학을 하지 않고는 4차 산업혁명에 살아남을 수 없다. 이 관점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박사학위를 한 대학의 빌딩 이름이 튜닝즈 빌딩입니다. 왜 튜닝이 마지막 생을 맨체스터 대학에 와서 보냈었습니다. 자, 여기에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물 중에 우리나라 수학자의 이름을 붙인 건물이 있어 보이십니까? 하나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대학교 안에 유명하신 홍성래, 수학의 정석 창시자께서 50억을 내어서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은 상상관, 그분 이름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내년쯤에 우리가 수학계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필드상, 소위 얘기하는 노벨상. 그 후보가 나오면, 만약에 그 후보자가 필드상을 받게 되면 그분 이름 딴 건물이 우리나라에 하나쯤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게 있어야 된다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수학자들이 이 AI 시대 때 자꾸 많이 나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다음 몇몇 기사들만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한 게 좀 일찍 마친다고 했으니까 빨리 가야 되겠지. 지금 요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우리 한일전, 지금 한일전 끝나고 이제 지금 한중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소수 때문에. 이런 모든 전쟁에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역할이고요. 제가 이 기사 너무 좋아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누가 한 거냐면요, 노벨 물리학상 받은 분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대학의 학과를 자꾸 없애자. 융합해서 뭐 같이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학과가 다양하냐.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대학에서 학과를 하나만 딱 남기고 다른 건 다 없애라 하면 자기는 수학과만 살려야 된다. 왜? 수학에서 모든 걸 새로 출발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수학은 버려서는 될 학문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특히 최고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 학문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오늘 참여하신 학생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수포자십니까? 수포자라는 단어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수학 과목 포기자입니다. 그깟 그 포기해도 됩니다. 시험 한 번인데. 여러분 수학을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수학 포기하고 살 수 있습니까? 수학을 포기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시 시대 때부터 수학은 써왔어요. 수학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적게 쓰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을 포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수학을 많이 쓰면 월급 많이 받고 편하게 살 거고 조금 쓰면 쓴 만큼 편리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수학 포기한다. 수포자 당락 이거 빨리 없애야 됩니다. 수학 능력 시험은 모든 과목을 다 포기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 길을 열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은 다른 이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실 건데 그것보다 조금 더 대중적인 강연을 하는 게 훨씬 더 주무시는 분 숫자를 오후 강의, 첫 강의에서 줄일까 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어쨌든 수학, 특히 인공지능 쪽으로 가서 뭔가 내가 남과 차별화된 그런 능력자로 살아남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수학 하셔야 됩니다. 수학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현재 수학 능력은 남보다 전 세계 수준에서 보면 내 나이 또래에 훨씬 앞에 있다는 겁니다. 훨씬 앞에 있기 때문에 결코 버릴 수 없는 이때까지 내가 고생해서 가진 거니까 이걸 가지고 4차 산업혁명에서 잘 살아남기를 부탁을 드리며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 오늘 정말 수학까지는 제 생각인데. 네네네. 예. 3분이 남아서 3분이 있다가 저기 EBS 어? 뭐 스탠딩 야, 또 그대로.